국가보안법 얘기를 또 했습니다. 제가 어디인지는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곳을 방문하고 이렇게 나올 적에 같이 갔던 그 통일부 출입 기자 한 분이 이렇게 이제 둘러보고 나오는데 소감이 어떠냐 그렇게 묻길래 이제 그 대립 대결 구조에서 평화 공존 구조로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는 그에 맞는 그 제도라든가 법률이라든가 이런 거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 국가보안법도 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국가보안법 뭐 폐지한다, 개정한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국가보안법은 당시 2004년도 제가 10대 초선 때 정도원 의원님도 초선 때 네네. 한나라당도 사실은 개정안에 합의를 했던 내용이에요. 네네. 그래서 국가보안법도 지금 당장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름이 지나고 겨울이 오면 겨울옷을 바꿔 입는 것처럼 네. 남북의 평화 체제가 들어서면 이란 전제 조건이에요. 그러면 국가보안법도 손봐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앞에 전제는 뚝 잘라놓고 지금 당장 국가보안 폐지하는 것처럼 정도원 의원이 저렇게 피눈물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가 있는 거예요. 그걸 자르면 안 되는 거예요. 평화 체제가 들어서면 거기에 맞게 처리 밖에서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국가보안법도 손질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랬더니 야당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건 앞뒤를 안 가리고 천안함 얘기부터 들고 나와요. 천안함 말이야. 이거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제가 당연히 천안함 유족들에게 양해도 구하고 그분들에게 대해서 보상도 뭐 저 생각할 수 있으면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그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면서 당연히 그건 해야 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맥락 없는 얘기는 아니다. 국가보안법 문제도 사실은 네. 국가보안법은 여러 차례 토론됐지만 그게 지금 사문화됐잖아요. 사법. 네. 죽은 법이에요. 형법으로도 충분히 그러니까 처벌할 수 지금 있어요. 그걸로 처벌받는 사람이 없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이제 죽은 법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걸 특별히 논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북한에 가서 그 얘기를 할 때도 사실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북한에도 여러 가지 법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중에 하나의 법에 대해서 만약에 문제가 제기가 되면 그러면 이제 1대1로 그걸 갖다가 빠탄식으로 바꾸는 그렇죠. 그렇게 뭐 그런 식으로 하면은 좀 더 부드럽잖아요. 그럼 이렇게 얘기했으면 어땠을까요? 한번 심판을 네. 봐주세요.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새로운 북미 관계, 북미 수교도 되고 그러면 우리가 북에도 남에도 고쳐야 될 법도 많고 없애야 될 법도 네. 많이 있을 겁니다. 네, 그렇죠. 평화 체제가 되면 남과 북이 그것도 서로 하나씩 하나씩 고쳐갑시다. 고쳐나갑시다. 네. 그렇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무슨 말인지 제가 알아, 얘기했다면 그러면 몇 점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러면 이제 그 중간이 되는 거죠. 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말이라는 것이 그거의 때와 장도가 중요한데 역시 가면을 쓰느냐 안 쓰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친해서는 그런 얘기 할 수 있겠죠. 사석에서. 하지만 지금 신분이 여당 대표로 가신 거니까 거기에 맞는 가면을 썼어야 되는데 저는 그건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어디 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해찬 대표는 민주당의 홍준표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분이 당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캐릭터도 좀 비슷해요. 제가 말한 사람하고. 저는 김성태가 네. 홍준표 같은데. 아 근데 말하고 있는데 지난주 우리 게스트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두 분한테는 좀 죄송하지만 그 지금 최근에 문제된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오만하고 불손한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본인한테도 이롭지 않고 당에도 이롭지 않고 누구한테도 이롭지 않고 발언식이나 장소 그걸 캐릭터라 같은 게 그래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걸 캐릭터라 네. 그래요. 이분이 또 뭐라고 멋지게 얘기했냐면 네. 한 사람의 언어는 그 사람이 세상을 인식하는 방법과 사고 능력을 보여준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해찬 대표께서 이제 뭐라고 또 얘기했었냐면 나는 어느 정권에서도 경제가 잘 돌아가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지난 10년간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 성장 잠재력이 매우 낮아져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이 있어요. 그 답이 뭐냐면 대통령이 사돈 낱말하듯이 유체 이탈 화법으로 말하면 안 된다. 모든 것을 내가 다 끌어안겠다고 말했어야 한다. 이게 답인데 이걸 누가 얘기했냐면 이해찬 대표가 박근혜 시절에 얘기한 거예요. 네. 누가 쓴 거예요? 보지 말고. 남이 쓴 거가 있고 있어. 본인 얘기를 해야지. 준비 많이 해오신 거 세상에 다 아니에요? 모든 얘기는 다 풍문으로 들은 얘기예요. 저는 이해찬 대표께서 그 북한에 그렇게 말씀하신 건 이해해요. 왜냐하면 협상력 제고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임기가 단임이 5년밖에 안 되는데
북한은 이제 임기가 무제한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럼 그것 자체가 구조적으로 협상력에서 우리가 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꺼내도 그쪽에서 그거 뭐 5년 지나면 네, 바뀔 네. 거 아니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우리가 이걸 뭘 먹고 그걸 사인을 하냐? 그러니까 좀 더 확실한 거를 뭐 내놔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 협상에서 좀 밀리는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항상 의뢰 자세로 예. 갈 수밖에 예, 없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 구조가 있단 말이에요. 저기는 선거가 네,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이제 선거가 그거를 있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거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해찬 대표의 그 좋은 의도는 뭐였냐면 우리가 협상을 할 때 대등한 위치에서 협상을 하고 싶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쪽은 무제한이고 이쪽은 임기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거를 좀 맞춰보려고 했던 거예요. 의도는. 그래서 우리도 내가 죽을 때까지는 뺏기지 않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도 꽤 오랫동안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말아라. 이런 거예요, 사실은. 저는 그 의도를 충분히 이해해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런 그건 말씀 충분히 해주셔서. 전 네. 충분히 의도하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이 아쉬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죽을 때까지 정권 안 뺏기겠다 이렇게 민낯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그런데 우리가 남북 간에 잘 협조하고 평화무드가 조성되고 그러면 우리 당이 꽤 오랫동안 집권하지 않겠습니까? 서로 협조를 잘하면 우리가 서로 평화롭게 잘 지내고 미국과의 관계도 원만하고 그러면 그럼 또 친북이라고 공격하냐. 아니 그거는 외교적 수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국민들도 우리를 계속 지지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 해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가면을 쓴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우리 협상에서 밀리고 싶지 않다 이런 건 다 나타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 거지 이해찬 대표께서 오만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본심은 모르잖아요. 드러난 것만 보고 우리가 오만하다고 판단하는데 반성하세요. 저는 그런 판단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 의도는 충분히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탁 이렇게 박사님, 하면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분한테 그렇게 무리한 욕을 하지 말고 네. 뭘 그분이 무리한 발언하면은 그게 무리하네. 그분이 발언하면은 네. 정청래 의원 같은 분이 또 옆에서 바로 이건 이런 뜻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면 돼요. 네. 못 고쳐요. 그걸 어떻게 고치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무리한 욕을 그러니까 내가 따라다니는데. 번역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번역자가. 아니 실제로 필요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미국도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장관이 무슨 얘기를 하면은 그 다음 날 대변인이 그걸 얘기하잖아요. 다시 질문을 받고 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변인이 필요하거든요. 이해찬 대표의 평양 발언과 비슷한 일이 또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발언 역시 이해찬 대표의 입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이 국감에서 이해찬 대표의 질문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오이사 조치 해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도 연동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그렇습니다. 그래서 덜컥 그거 발표하실 얘기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저는 관련 질의에 대해 관계 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만 제 취지는 관계 부처가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이 추가 발언에서 범정부 차원의 검토는 없다는 말씀을 또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 발언을 통해서 그 오이사 조치 해제 문제는 남북 관계 상황 그리고 대북 제재 국면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해 나갈 사안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발언 과정에서 분명하지 않았고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데 대해서 다시 사과드립니다. 오이사 조치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계속 뭐 저는 말하고 싶지 않지만 야당에서 계속 내로남불이다 그러는데 네. 오이사 조치는 인도적 지원까지 다 끊었어요. 근데 어쨌든 개성공단도 재개해야 되고 금강산도 재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때가 되면 오이사 조치도 어쨌든 해결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오이사 조치에 대해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말을 잘못한 건 사실이에요. 네. 가와 와의 차이입니다. 관계 네, 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네. 이거는 범정부적에서 한다는 건데 관계 부처가 검토하고 있을 네. 겁니다. 검토는요 언제든지 하는 거거든요. 그럼 빠져나갈 수 있는데 와자를 잘못 썼다 보니 나중에 사과했는데 자유한국당 전신 새누리당 때도요. 이인재 최고위원, 김태호 최고위원이 오이사 조치 이거 걸림돌이다. 빨리 해제해야 된다. 네. 라고 다 얘기했던 거예요. 있었어요. 근데 마치 그건 본인들은 얘기를 한 번도 안 한 것처럼 막 정도원 의원처럼 막 눈을 부라리면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천안하면 어떡하냐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아니 근데 다른 점은 있어요. 그 환경이 바뀌었는데 네. 그때는 미국이 유엔을 통한 제재가 결의가 안 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의 단독 제재였던 것이죠. 근데 지금은 유엔 제재 속에 오이사 제재가 많이 겹치거든요. 네네네. 그건 이제 환경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거를 단독으로 해제할 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아니, 물론 그렇죠. 네. 물론 그렇죠. 거기가 지금 걸림돌인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했잖아요. 3번씩이나. 할 수 없다라고 하지 않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한국 그걸 정부에서. 보면요. 그 캔을 쓴 게 아니라 그냥 돈트를 썼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캔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그런 발언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런 발언이 나왔다는 건 외교적으로 굉장히 우리가 미숙화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는 트럼프 그 발언은 저는 우리 주권 국가로서 저는 상당히 모욕감을 느꼈어요. 그렇죠. 그거 당연하죠. 네.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욕감 안 느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모처럼 여야가 그거는 네. 같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아니, 근데 그거는 다 모욕감을 느끼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모욕을 느꼈는데 현실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슬기롭게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본심은 오히려 해제하고 조치를 해제하고 북한과 좀 더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이 우리의 본심이었다면 그거를 정말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여우와 같은 꾀를 냈어야 되는 거죠. 왜? 지금 유엔 제재라는 틀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걸 어떻게 무력화시킬 것인가. 그런데 실제로 미국이 그것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그렇다 미국과 먼저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강경화 그런데- 외교장관은 그런 깊은 생각 없이 의례적으로 원론적으로 답변했던 네,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가와 와를 좀 잘못 쓴 거예요. 근데 강경화 외교장관이 깊은 생각 없이 그냥 얘기했다. 가와 어를 혼동했다. 이거는 잘못된 얘기예요. 장관이 그렇게 그런 거를 혼동할 정도 장관은 자격이 없는 그리고 거죠. 자기 부처 일도 아니에요, 이게. 네? 통일부 일이에요, 아니, 그 이게. 부처 일이 아니면 그러니까 부처 일이 아니라고 그거 얘기해야지. 자체를 모르는 게 문제인 거예요.